오늘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나눗셈에서 목과 나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공부하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걸 살짝 복습할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목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어요. 거기부터 되짚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가 뭐가 나오나. 그러면 다항식 나눌 때는 항상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최고치항 보고 몫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x되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빼주시면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그리고 또 최고차항 보고 몫을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0 그럼 빼주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었죠. 이거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등식과 미정계수라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다항식을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항상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항식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한 거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모르죠. 구할 필요도 없고 그럼 몫을 qx라고 놓고 나머지를 rx라고 놔서 이 나머지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지금 나누는 수가 2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하므로 1차 또는 상수여야 합니다. 최대가 1차니까 이 rx를 ax 더하기 b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도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 qx, rx 대신에 ax 더하기 b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지금 주어진 다항식을 fx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이정계수가 a랑 b 두 개가 있죠. 얘를 구해내서 우리가 나머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qx가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적당한 x 수치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f2 값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0으로 없어지니까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이 값이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8 마이너스 24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6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얘를 qx가 뭔지 몰라도 없앨 수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대입해보면 얘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그 값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나왔고 얘를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나머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두 식을 더해주게 되면 3a가 두 식을 빼주게 되면 3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고 a가 마이너스 2 그럼 이 마이너스 2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2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0이므로 b가
마이너스 12다. 그럼 A, B 찾았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를 ax 더하기 b를 구해낸 게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우리가 아까 직접 나눗셈 했던 값이랑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의 나눗셈이 나왔을 때 항상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항등식 형태로 항상 구해내셔야 됩니다.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 얘를 a는 bq 플러스 r로 바꿔서 나머지를 구해내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b의 차수와 r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r의 차수가 더 작아야 된다라는 거 유념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란 무엇이냐? 어떤 방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누는 방식이 1차일 때 바로 나머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fx를 어떤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우리가 항등식 형태로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적어본다고 하시면 fx는 x-알파에 몫을 모르니까 qx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적을 거예요. 여긴 왜 r이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번에는 나누는 게 1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거보다 차수가 작은 무조건 상수여서 x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 r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0을 만들어주는 적당한 x값을 대입하는 거죠. 그게 뭐냐? x-알파가 0이 되는 x값, 바로 알파를 대입해서 f알파가 나머지다 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적어보면요. fx라는 다항식을 fx를 x-알파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눌 때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냐?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즉 알파를 그 fx에다가 대입해서 f알파가 나머지와 같다. 요게 바로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라 라고 하면 그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그 다항식에다 대입한 값, 그게 바로 나머지라는 거예요. 요게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인수정리에 대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자, 인수정리 2번. 자, 인수정리란 무엇이냐를 보기 전에 이 인수란 뭐냐? 우리가 인수분해 공부했잖아요. 그 인수입니다.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다항식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5 이렇게. 그러면 이 다항식에서 x 플러스 2는 이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의 인수가 되는 거고 x 더하기 5의 인수가 돼요. 얘를 말로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는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x 더하기 2라는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5이고 나머지가 없는 형태인 거죠. 0인 거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요게 위의 말이랑 같은 뜻이고요. 또 나머지가 0이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말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머지 정리를 공부했을 때 그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f-알파가 나머지와 같다라고 했어요. 얘를 fx라고 해본다면 이 다음식을 x-2로 나눌 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즉 f-2가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0이다. 요 이야기랑 다 같은 소리가 되겠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 얘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나누어 떨어진다. f-2가 0이다는 다 같은 의미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수 정리의 정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다항식 fx를 x-알파로 1차로 나누어 떨어지면 바로 f-알파가 0이다. 요게 바로 인수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x-알파로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하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 나머지가 0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수 정리는 어디에서 사용되냐?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인수분해 공식이 통하지 않는 고차 다항식 3차 이상의 다항식에서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3차 이상의 다항식도 비교적 손쉽게 인수분해를 진행할 수 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x가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6이다. 이러한 3차식이 있다고 합시다. 얘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 값이 0이 될 수 있는 적당한 x값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다. 어떻게 그럼 이걸 찾죠? 라고 하면 얘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어보셔야 돼요. 이 x자리에 1 넣어보시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안되면 2 넣어보고, 안되면 마이너스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안되면 마이너스 3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풀마 1, 풀마 2 선에서 우리가 0 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떨 때 0 되는지 한번 보시면 f 마이너스 1을 넣어본다고 합시다. f-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 마이너스 11 더하기 6이니까 0이 되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는 x-가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f-알파가 0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의미는 얘 인수로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립제법 이용해 볼게요. 1, 6, 11, 6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이 해인 걸 찾았으니까 이걸 쓰고 조립제법 써보시면 5고 마이너스 5고 6이고 마이너스 6이고 0이다.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fx를 다시 써보면 x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이렇게 인수분해 하실 수가 있고 x 플러스 1 얘는 인수분해 되죠. x 더하기 2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3차여서 얘를 한 번만 쓰고도 우리가 나머지 2차 남은 걸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만약 4차나 5차가 나온다고 하면 요 fx가 0 되는 적당한 x값을 찾고 조립제법을 하는 걸 반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x값 찾는 거에 풀마 1 넣고 풀마 2 넣고 이렇게 반복했는데도 만약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안에서 우리가 x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즉 여기서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 1의 약수 1밖에 없죠. 그리고 상수항의 약수 6의 약수니까 1, 2, 3, 6.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6 안에 그 fx가 0이 되는 x값이 무조건 존재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용하시는 일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서 거의 웬만한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정리해서 어떨 때 사용하는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직접 나눗셈 하는 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는 조립제법이라는 녀석 또 공부했고, 우리가 항등식, 검산식, 항등식을 배웠고, 그 다음 오늘 배운 게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럼 어떤 다항식을 직접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목도 찾을 수 있었고 나머지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데 목도 필요하고 나머지도 필요하다면 직접 나눗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조립제법은 뭐였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1차만 가능하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찾고 나머지를 찾는다. 이때 바로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었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자,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주로 나머지 찾는 데 이용하지만 목도 찾아낼 수 있고요. 나머지 정리는 뭐냐? 다항식을 1차로 나누었을 때 1차로 나누었을 때 몫은 찾아내지 못하지만 나머지를 찾아내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상황으로서 1차식으로 나누는데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0인 상황을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서 써봤고요. 오늘 나머지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